제가 통역할 수 있어요. 30조 원이 걸린 절체절명의 순간 호텔 로비에 울려 퍼진 어린 목소리 한마디. 강태산 회장은 경악했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꼬질꼬질한 13살 구두닦이가 러시아 석유 재벌의 말을 완벽하게 알아듣고 있었거든요. 저 사람 화난 거 아니에요. 지금 배가 너무 아프다고 하잖아요. 순간 로비에 있던 모든 어른들이 숨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아이가 단순한 구두닦이가 아니라 회장이 25년간 찾고 있던 운명의 핏줄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신다면 따뜻하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12시간 전 서울 명동거리. 10살 박민주는 낡은 나무 구두통을 어깨에 메고 인파 사이를 비집고 다녔습니다. 구두 닦아드려요. 1,000원요. 하지만 지나가는 사람들은 민준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어떤 이는 노골적으로 코를 찌푸리며 비켜갔고 어떤 이는 마치 투명인간 보듯 스쳐 지나갔죠. 민준의 옷은 언제 빨았는지 모를 만큼 때가 꼬질꼬질했고 신발은 앞코가 터져 양말이 비죽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그때 덩치 큰 외국인 선원 2명이 러시아어로 대화하며 지나갔습니다. 민준의 귀가 번쩍 뜨였지만 선원들은 민준을 힐끗 보더니 그냥 지나쳤습니다. 해가 지고 거리에 네온 사인이 켜질 무렵 민준은 겨우 3명의 손님을 받았습니다. 주머니를 뒤져보니 1,000원짜리 3장. 오늘 하루 번 돈의 전부였습니다.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지만 여인숙 하룻밤 값도 모자랐습니다. 뒷골목 낡은 여인숙. 페인트가 벗겨진 간판에는 1박 2,000원이라고 휘갈겨 쓰여 있었습니다. 아줌마, 저 왔어요. 카운터의 여인숙 주인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또 왔냐? 사무실로 가. 물 아껴 써라. 내가 쓸 때마다 수도세 폭탄이야. 민주는 고개를 푹 숙이고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사무실은 겨우 이불 하나 깔 공간이 전부였습니다. 민주는 낡은 가방을 열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물건들. 낡은 러시아어 사전, 테이프가 늘어진 카세트 플레이어, 그리고 끈에 꿰인 금반지 반쪽이 들어 있었죠. 카세트 플레이어를 켜자 지직거리는 소음 사이로 아버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민준아, 따라해봐. 스파시바. 고맙습니다라는 뜻이야. 민준은 작은 목소리로 따라했습니다. 스파시바. 아버지는 항상 말했습니다. 언어는 세상을 여는 열쇠라고. 민주는 금반지를 손바닥에 올려놓았습니다. 반으로 잘린 반지.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 이렇게 말했죠. 이건 할아버지가 아빠한테 주신 거야. 나머지 반쪽은 할아버지가 가지고 계셔. 언젠가 이 반지가 증거가 될 거야. 민주는 반지를 목에 건 끈에 조심스럽게 깨었습니다. 배고픔에 잠들지 못하던 민주는 결심했습니다. 내일은 부자들이 모인다는 호텔 앞에 가봐야겠다고. 다음 날 아침, 민주는 배가 너무 고파서 잠에서 깼습니다. 어젯밤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한 탓에 현기증이 날 정도였죠. 민주는 구두통을 챙겨 터덜터덜 여인숙을 나섰습니다. 오늘은 반드시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밤 잘 곳조차 없을 테니까요. 선원들 단골 식당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곳에는 외국인 선원들이 많았거든요. 민주는 식당 입구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러시아 선원 3명이 나타났습니다. 민주는 벌떡 일어나 그들 앞을 막아섰습니다. 구두 닦아드릴게요. 민준이 손짓 발짓을 섞어가며 말했지만
선원들은 귀찮다는 듯 손을 내저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가방에서 구두소를 꺼내 선원 중 한 명의 신발을 가리키며 웃어 보였죠. 선원들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더니 한 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주는 재빨리 바닥에 앉아 구두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선원들은 러시아어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주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손을 열심히 움직였습니다. 고향 이야기, 가족 이야기, 힘든 배질 이야기. 아버지 테이프로 수없이 들었던 단어들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이해하는 척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구두만 닦았죠. 구두 닦기를 마치자 선원 한 명이 지갑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5,000원짜리 한 장을 민준에게 건넸습니다. 민준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보통 1,000원밖에 받지 못했는데 5,000원이라니. 스파시바. 민준은 너무 기뻐서 그만 러시아어로 고맙다는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하지만 선원들은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어린애가 한마디쯤 아는 건 대수롭지 않게 여긴 것이죠. 선원들이 떠난 후 민주는 5,000원짜리 지폐를 꼭 쥐었습니다. 오늘 하루 벌어야 할 돈을 벌써 번 것입니다. 민주는 결심했습니다. 지금 당장 그 호텔로 가보자고. 부자들이 모인다는 곳, 큰 돈을 쓰는 사람들이 있는 곳. 민주는 지하철을 타고 시내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점점 화려해졌습니다. 높은 건물들, 깨끗한 거리, 멋진 옷을 입은 사람들. 전철에서 내린 민주는 우뚝 솟은 호텔 건물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유리로 된 외벽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저곳에 들어가면 큰 돈을 벌 수 있을까요? 민주는 구두통을 단단히 끌어안고 호텔 정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민주는 호텔 정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제복을 입은 도어맨이 서 있었고 들어가는 사람들은 모두 멋진 옷을 입고 있었으니까요. 민주는 호텔역 골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곳에는 직원들이 드나드는 작은 뒷문이 있었죠. 마침 누군가 나오면서 문이 열렸습니다. 민주는 재빨리 그 틈을 타고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복도는 깨끗했지만 화려하지는 않았습니다. 직원 통로였던 것이죠. 민주는 구두통을 꼭 안고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민주는 조심스럽게 걸어가다가 실수로 로비로 통하는 문을 열고 말았습니다. 와! 민주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천장이 어찌나 높은지 목이 아플 정도였습니다. 거대한 샹들리에가 반짝였고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빛났습니다. 저기 뭐야? 거지가 어떻게 들어왔어? 누군가의 목소리에 민주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제복을 입은 보안 요원이 민준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이봐, 꼬마. 어떻게 들어온 거야? 민주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렸습니다. 하지만 보안 요원은 더 빨랐습니다. 민준의 뒷목을 낚아챈 것이죠. 놔주세요. 저 나쁜 짓 안 했어요. 시끄러워. VIP 손님들 오시는데 거지가 꼬여서야 쓰나. 바로 그때였습니다. 쾅! 호텔 정문이 활짝 열리며 검은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우르르 들어왔습니다. 그 중심에는 키가 크고 인상이 날카로운 외국인 남자가 있었습니다. 값비싼 회색 정장을 입은 그는 러시아 석유 재벌 블라디미르였습니다. 로비 중앙에서는 강태산 회장과 임원들이 일렬로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블라디미르 회장님. 강태산 회장이 두 손을 내밀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블라디미르는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그때 비서실장이 강태산 회장의 귀에 대고 급히 속삭였습니다. 회장님, 큰일입니다. 통역사 김 실장이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뭐라고? 지금 무슨 소리야?
강태산 회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30조 원이 걸린 계약인데 통역사가 없다니. 블라디미르가 러시아어로 뭐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강태산 회장은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비서실장을 쳐다봤습니다. 어떻게 하지? 누가 통역을 해야 하는데. 로비는 순식간에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 모습을 보안 요원에게 붙잡힌 채로 지켜보던 민준의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강태산 회장은 당황한 얼굴로 블라디미르에게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손짓 발짓으로 뭔가 설명하려 했지만 블라디미르는 점점 더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블라디미르가 다시 러시아어로 뭐라고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커지고 있었습니다. 저 양반이 화를 내는구만. 최인석 전무가 회장 옆에서 중얼거렸습니다. 회장님, 일단 계약서라도 보여드리시죠. 뭔가 성의를 보여야. 바로 그때였습니다. 블라디미르가 갑자기 배를 움켜쥐고 얼굴을 일그러뜨렸습니다. 그러더니 비틀거리며 한 발 뒤로 물러났죠. 흑! 블라디미르가 신음을 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경호원들이 황급히 달려들어 그를 부축했습니다. 저게 무슨 일이야? 강태산 회장이 외쳤습니다. 로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비서실장이 다급하게 소리쳤죠. 의사 불러요. 구급차, 앰뷸런스, 콜 앰뷸런스. 경호원들이 영어로 소리쳤지만 블라디미르는 러시아어로 계속 뭔가를 외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강태산 회장은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30조 원이 걸린 계약이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민주는 보안 요원에게 붙잡힌 채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블라디미르가 외치는 러시아어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볼리트, 젤루도, 오친 볼리트. 아빠 테이프에서 수백 번도 넘게 들었던 단어들이었습니다. 아프다, 배, 매우 아프다. 민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 사람은 화난 게 아니었습니다. 배가 아파서 쓰러지는 거였습니다. 민준은 보안 요원의 손을 뿌리치려고 발버둥쳤습니다. 아저씨, 놔주세요. 저 사람 도와줘야 해요. 조용히 해. 너 같은 거지가 무슨 도움을. 저 사람 화난 거 아니에요. 민준이 있는 힘껏 소리쳤습니다. 그 목소리가 너무 컸던 탓일까요? 아니면 너무나 절박했던 탓일까요? 로비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민준에게로 쏠렸습니다. 강태산 회장도 민준을 쳐다보았습니다. 꼬질꼬질한 옷을 입은 13살 꼬마. 보안 요원에게 붙잡혀 있는 구두 닦기 소년. 민준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 사람 지금 배가 너무 아프다고 하잖아요. 순간 로비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저 꼬마가 러시아어를 알아듣는 거지? 강태산 회장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강태산 회장이 민준에게 다가왔습니다. 꼬마야, 지금 뭐라고 했니? 민준은 보안 요원의 손을 뿌리치고 블라디미르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블라디미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러시아어로 가스파딘, 우바스 볼리트 젤루도? 프라빌라? 블라디미르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13살 꼬마가 유창한 러시아어로 묻고 있었으니까요. 블라디미르가 고개를 끄덕이며 신음했습니다. 다. 오친 볼리트. 민주는 곧바로 강태산 회장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할아버지, 이분 급체하신 것 같대요. 탄산수랑 소화제 빨리 달래요. 강태산 회장은 멍하니 서 있다가 퍼뜩 정신을 차렸습니다. 뭐하고 있어? 빨리 가져와. 호텔 직원들이 부리게 뛰어다녔습니다. 민주는 블라디미르의 등을 두드리며 계속 러시아어로 말했습니다.
글루보코 디시테. 천천히 숨 쉬세요. 탄산수가 도착하자 민주는 블라디미르에게 조금씩 마시게 했습니다. 그리고 소화제를 건네며 설명했죠. 몇 분 후 블라디미르의 얼굴에 혈색이 돌아왔습니다. 그가 크게 트림을 하더니 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블라디미르가 민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러시아어로 말했습니다. 스파시바 말치크, 티스파스 모유 지즈. 민준은 수줍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회장에게 통역했죠. 고맙대요. 제가 목숨을 구했대요. 블라디미르가 일어서서 강태산 회장에게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민준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민준이 통역했습니다. 한국 최고의 기업이라더니 이런 영재까지 숨겨두고 있을 줄은 몰랐대요. 계약하겠대요.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강태산 회장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계약 체결식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민준은 블라디미르와 강태산 회장 사이에서 완벽하게 통역해냈습니다. 30조 원이 걸린 계약서에 사인이 떨어졌습니다. 블라디미르가 떠나기 전 민준을 꼭 껴안았습니다. 호로쇼 말치크, 아주 착한 소년. 블라디미르 일행이 떠난 후 강태산 회장이 민준에게 다가왔습니다. 얘야, 이름이 뭐냐? 박민준이요. 고맙다. 민준아, 근데 형편도 어려운데 어디서 러시아어를. 그때 회장의 시선이 민준의 목에 걸린 끈에 멈췄습니다. 그 끈에 달린 금반지 반쪽이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강태산 회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이 바들바들 떨리기 시작했죠. 그 반지, 회장은 알고 있었습니다. 25년 전 자신이 아들 우진에게 준 바로 그 반지였습니다. 자신과 아들을 위해 제작한 전 세계 하나뿐인 목걸이. 강태산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민준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민준아, 너 저택으로 가자. 할아버지가 밥 사줄게. 비서실장이 놀라서 회장을 쳐다봤지만 회장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리무진 뒷좌석에 앉은 민준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회장은 민준을 힐끗힐끗 쳐다보았습니다. 특히 목에 걸린 금반지를. 저택에 도착하자 회장은 민준을 서재로 데려갔습니다. 민준아, 그 반지 좀 보여줄 수 있겠니? 민준은 경계에 눈을 거두지 못한 채 움츠리며 끈을 풀어 반지를 회장에게 건넸습니다. 회장은 돋보기를 꺼내 반지 안쪽을 들여다봤습니다. 반지 안쪽에는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강태산 회장 본인과 아들 우진의 앞글자를 따서 만든 글자. T, W- 부자.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민준아, 이 반지는 어디서 났니? 아빠가 주신 거예요.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걸 제 목에 걸어주시면서 그러셨어요. 나머지 반쪽은 할아버지가 가지고 계시다고. 네, 내 아버지 이름이 뭐였니? 강우진이요. 아빠는 할아버지 성을 따랐대요. 회장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우진이가 내 아빠였구나. 민준이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제가 할아버지 손자라고요? 회장은 대답 대신 민준을 꽉 껴안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쾅! 서재 문이 거칠게 열리며 최인석 전무가 들어왔습니다. 숙부님, 무슨 일입니까? 방금 거짓 꼬마를 저택에 들였다고 들었는데. 최인석은 회장이 민준을 껴안고 있는 모습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저게 무슨... 강태산 회장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인석아, 이 아이가 우리 우진이 아들이야. 내 손자란 말이다. 그러면서 반지 2개를 들여보였습니다. 최인석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곧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숙부님, 진정하십시오.
겨우 반지 하나 때문에 그걸 믿으시겠습니까? 요즘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사기꾼이라고? 이 아이가 오늘 30조 계약을 살렸어. 그건 우연일 수도 있죠. 숙부님, 저 아이 뒷조사부터 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회사를 노리고 최인석은 민준을 노려보았습니다. 민준은 본능적으로 회장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회장이 지팡이로 바닥을 쾅 쳤습니다. 닥쳐. 내 눈이 정확해. 이 아이가 내 피부치야. 최인석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계획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를 위해 DNA 검사라도 해보시죠.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자. 확실히 해보자. 최인석이 나가자 회장은 민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민준아, 무서워하지 마라. 할아버지가 지켜줄게. 설령 너의 친할아버지가 아니어도 나는 너를 지킬 수 있단다. 그날 밤 민준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목이 말라 주방으로 내려갔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민준의 팔을 낚아챘습니다. 최인석 전무였습니다. 꼬마, 잘 들어. 여기가 내 세상인 줄 알아? 넌 그냥 장난감이야. 최인석이 민준의 귀에 대고 차갑게 속삭였습니다. 민준은 공포에 질려 몸을 떨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태산 회장이 서재에서 민준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병원 가서 DNA 검사를 하기로 한 날이었죠. 쾅! 최인석 전무가 급히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숙부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야? 숙부님 서재에 있던 만년필이 사라졌습니다. 회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최인석이 민준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어젯밤 이 아이가 서재를 기웃거리는 걸 봤습니다. 분명 훔쳐간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숙부님, 저 아이 가방 확인해 보십시오. 회장이 떨리는 손으로 민준의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은색 만년필이 나왔습니다. 민준은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아니에요. 저 안 훔쳤어요. 이건 우리 아빠가 주신 거예요. 최인석이 비웃었습니다. 아빠가 줬다고? 그럼 왜 숙부님 서재에 있었던 거지? 며칠 전에 제가 청소하면서 찾았다고 올려뒀잖습니까? 숙부님? 회장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최근 건망증이 심해져서 자신이 뭘 했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했습니다. 내가 그랬나? 그럼요. 제가 똑똑히 봤습니다. 민주는 눈물을 흘리며 외쳤습니다. 할아버지, 진짜 아니에요. 하지만 회장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나는 너를 믿는다. 그런데 할아버지, 우선은 내일 아침까지 이 집에서 나가거라. 민준은 무릎이 꺾여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날 저녁 비가 내렸습니다. 민준은 낡은 가방을 메고 저택 대문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니 환하게 빛나는 저택이 보였습니다. 민준은 빗속에서 터벅터벅 걸었습니다. 또다시 갈 곳이 없었습니다. 한편 서재에 홀로 남은 회장은 만년필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이상하다. 뭔가 이상해. 서재에 혼자 남은 강태산 회장은 만년필을 이리저리 살펴보았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회장은 돋보기를 꺼내 만년필 끝부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곳에 아주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민준에게 마이너스 아빠가. 회장의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이 만년필은 서재에 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민준이 처음부터 가지고 있던 아버지의 유품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회장은 지팡이를 집어던지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빗속에서 회장은 저택 대문 앞에 쓰러져 있는 민준을 발견했습니다. 민준은 차가운 비에 젖은 채 의식을 잃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회장은 민준을 끌어안고 오열했습니다. 사흘 후 병원 VIP실. 의사가 회장에게 서류를 건넸습니다. DNA 검사 결과 친손자가 확실합니다. 99.9%입니다. 회장은 민준의 침대 옆에 앉아 그동안 몰랐던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들 우진은 5년 전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홀로 남은 민준은 고아원을 전전하다 거리로 나왔던 것입니다. 민준이 눈을 떴습니다. 할아버지. 회장은 민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미안하다. 할아버지가 너무 못났다. 우진이를 쫓아낸 것도, 너를 의심한 것도. 민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빠는 할아버지 존경했어요. 할아버지 보고 싶다고 했어요.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래, 고맙구나. 한편 최인석 전무는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만년필을 훔쳐 민준 가방에 넣은 것이 CCTV에 찍혔던 것입니다. 몇 주 후 회장과 민준은 아버지의 산소를 찾았습니다. 민준은 아버지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아빠, 나 할아버지 만났어요. 이제 안 추워요. 배고프지도 않아요. 회장이 민준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우진아, 아빠가 내 아들 잘 키울게. 약속한다.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민준과 회장은 손을 꼭 잡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구두 닦기 소년 박민준과 재벌 회장 강태산. 두 사람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